명태균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능력을 독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주변에 험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꿀단지면 다 훔쳐먹을 거 아니요? 거기 똥단지라고 그래야 요광이라 해야 아무도 그거 들여다보지 않을 거 아니요? 사기꾼이면 여태까지 왜 계속 만났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자신을 대신해 화를 내줬다는 게 명 씨의 주장입니다. 김정인은 본인 보고 헛소리한다, 모른다, 사기꾼이다, 뭐라카다. 대선 때도 윤석열 와 열받아가 와서 명 박사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자꾸 말했었대.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명 씨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서도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소개해줘 지난 2021년 7월 4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이가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전화만 걸어가지고 대줬어. 자기 남편을 좀 만나주시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전화를 그렇게 했겠지. 김건희 여사와 명 씨가 동석한 가운데 당시 윤 후보와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김건희 여사가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서 자기 남편이 대통령 후보가 되게 됐으니 나보고 좀 책임을 지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서 명태균이 여기 둘서 나갔어.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뒤 자택에서 명 씨를 2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선 이후엔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 씨에 대해 자기가 살기 위해 사실 여부를 떠나 허위 허풍 폭로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자 명 씨는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며 홍 시장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친윤 핵심인 윤한홍 의원은 대선 전 윤 대통령에게 명 씨를 조심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며 명 씨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후보들의 심정을 이용해 접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 전화번호 57만여 건이 명태균 씨에게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가 이 당원 명부로 지난 2021년 10월 2차례에 걸쳐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에서 당원 명부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 조사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여당 후보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노 의원이 공개한 당원 명부는 모든 전화번호가 0503으로 시작하는데 정해진 기간만 유효한 안심번호라며 이름은 익명화되고 성별과 소속 당협은 유권자 맞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공개해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는 명단이고 당에서 유출된 게 아니라 각 후보 측에 제공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각 선거 캠프에 적법하게 배부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명 씨에게 해당 명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선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USB 담긴 안심번호가 거기에 왜 어떻게 해서 명태균이한테 넘어갔는지 그게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아니더라도 명태균 씨 측에 당원 명부를 전달한 후보 캠프가 특정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자, 박성민 전 최고. 일단 명태균 씨 언론사를 돌아가면서 계속 자기가 이런 걸 갖고 있다. 내가 이렇게 여권 실세들하고 친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실 해명 자체가 약간 좀 강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꼬였죠, 일단. 그리고 일단 사실관계가 좀 틀렸다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거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이 정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만든 정권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렇게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도 과시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도 그렇게 강조를 해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명태균 씨의 거짓말이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길길이 날뛰고도 모자란 일이거든요. 저 같으면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사실은 고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2번 만난 게 전부고 경선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고 그리고 그 만난 것도 뭐 이준석 대표라든지 다른 여당 정치인에 의해서 만난 게 전부였다라고 굉장히 소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뭐 이른바 대통령실에서 부르는 가짜 뉴스에 엄정 대응하는 그 기조와는 굉장히 상반된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톤 다운된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제대로 된 팩트 체크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구심도 저는 들어요. 지금 보면 이 해명 자체가 사실 이렇게 해명을 했을 땐 당연히 반박이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대통령실의 해명이 무산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너무 쉽게 되치게 될 수 있는 주장들을 대통령실 국민 앞에 내놨고 그 뒤에는 또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명태균 씨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또다시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과 만났던 것도 2번이 아니라 뭐 최소 4번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왜 이렇게밖에 해명을 못하나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제대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추선원 의원. 그런데 명태균 씨가 뭐 원래부터 좀 허풍이 센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런 증언들이 여권에서 살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제 대통령하고는 당선인 시점까지는 대통령하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았고 네. 당선인 그러니까 실제로 임기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여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네.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JTBC가 보도한 캄보디아 순방 갔을 때 네. 이렇게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캄보디아 순방 일정이 비공개였어요. 비공개였는데 이때 명 씨가 텔레그램을 보내니까 걱정하는 뭐 안부를 묻는 텔레그램을 보내니까 어떻게 아셨냐라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텔레그램을 주고받는 걸 내가 봤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여권 관계자 발로 기사를 썼는데 저건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서 해명이 나왔을 때 이게 좀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라면서 이준석 의원이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당선자 경선 때까지만 관여했다고 그거 사실 아니야 라면서 이준석 의원이 했던 말이 2022년 10월과 11월 텔레그램 나 본 적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11월 텔레그램이 아마 저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이걸 처음 보도했던 뉴스토마토가 오늘 또 기사를 하나 네.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경남지사, 강원지사, 그러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하고 강원지사 후보 선정 과정에서 명 씨가 굉장히 역할을 했다. 이 관련 또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보면 강원지사 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황상무 전 수석이 단수 후보로 공천이 됐다가 뒤집혔죠. 그렇습니다. 김진태 그 당시 후보가 뭐 농성하고 막 항의하고 이러면서 이게 경선으로 다시 번복이 됐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명 씨가 농성 중인 김진태 그 당시 후보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연결시켜줘서 뭐 기사 내용대로는 그렇습니다. 충성 맹세를 하면서 이 경선으로 번복됐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오늘 뉴스토마토가 또 썼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복수의 취재원한테 확인된 것도 아니고 네. 당사자들의 반론도 충분히 반영 안 돼서 연락이 안 닿는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조금 기사가 좀 일방적인 기사다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김진태 지사나 네. 제대로 대한 반박이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러면서 이런 류의 이제 계속 의혹 제기가 계속 사람들한테 이거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호주석 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여당이 됐든 대통령실이 됐든 간에 명태균 씨가 이렇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모를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 종합 해설판이라도 하나 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은 이 명태균이 이렇게 막 이런 주장을 하는데 휘말린 것은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합 해설을 제 나름대로 네. 언론인이었던 입장에서 한번 해보자면 네. 대선 경선 때 이 사람이 뭐 모종의 역할을 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 얘기도 뭐 몇 달 동안 만났다 그다음에 뭐 집에도 대여섯 번 이상 찾아갔다 하는 것도 다 경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윤 대통령이 신임을 했다면 본선 이후에도 계속 뭔가 중용이 됐어요. 취임 이후에도.
근데 본선 때부터는 이 사람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것은 본인도 인정하는 거예요. 명태균 씨도.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그러니까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게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게 이제 3개예요. 첫 번째는 뭐 엘리자베스 여왕 국장 뭐 관련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새로 나온 것이 캄보디아 때 뭐 얘기인데 그것도 내용을 보면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 조심하십시오라는 그냥 의례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의례적인 답변을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가 김영선 의원 이번에 총선 때 공천 문제인데 거기는 이미 알려진 대로 김건희 여사가 단수되면 저도 좋지만이라고 의례적으로 얘기한 뒤에 그러나 원칙은 경선이다라고 사실은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 명태균 씨 본인도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정에 개입하거나 김건희 여사와 취임 이후에 뭔가 의미 있는 연락을 주고받은 그 정황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없다는 정황이 점점 이제 드러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유일하게 이제 남은 의혹이라면은 2026년 6월 재보선 때 창원 의창 공천에 개입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것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이미 했고요.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면 될 일이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김진태 지사 건이라든가 이런 그냥 일방적인 근거 없는 이런 것까지 대통령실이 하나를 다 반박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근거 있는 뭔가 의혹이 제기가 되고 그런다면은 거기에 반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